여러분, 통계 모델 만들 때 제일 골치 아픈 게 뭘까요? 아마도 수많은 변수들 사이에서 진짜 관계를 딱 찾아내는 거 아닐까요? 자, 오늘은 이 복잡한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줄 5가지 핵심 변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모든 분석은 아주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하잖아요. 과연 X가 Y에 진짜로 영향을 줄까? 뭐 이런 거요. 너무나 근본적인 질문인데 막상 답을 찾으려고 하면 이게 생각처럼 간단치가 않죠. 왜냐하면 현실 세계는 너무 복잡하거든요. 우리가 딱 보고 싶은 그 관계 말고도 이 전체 스토리를 확 바꿔버릴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이 항상 끼어들어요. 이걸 제대로 처리 안 하면 진짜 완전히 잘못된 결론으로 갈 수도 있다니까요. 바로 이겁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그냥 모델이 뱉어내는 숫자만 쳐다보는 게 아니고요. 그 변수들이 대체 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배경에 있는 스토리를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이야기의 등장인물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첫 번째 그룹은요,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변수랑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애들이에요. 말하자면 숨겨진 공동 주연들이죠. 얘네는 잘못 다르면 스토리 전체를 그냥 확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캐릭터들입니다. 교란 변수, 영어로는 confounder라고 하죠. 이 녀석은 뭐냐면 마치 두 주연 배우 모두랑 몰래 관계가 있는 그런 숨은 캐릭터 같은 거예요. 원인에도 영향을 주고 결과에도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이 변수의 효과를 제대로 싹 걷어내지 않으면 주인공의 공을 자기가 다 가로채 버리는 거죠. 그래서 교란 변수를 다루는 규칙은 딱 하나, 아주 명확합니다. 무조건 모델에 포함시키세요. 그래야만 이 변수가 만드는 방해 전파를 싹 잡고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 주인공, 바로 그 X1의 순수한 효과를 왜곡 없이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매개 변수, 미디에이터입니다. 얘는 말 그대로 메신저예요. X1이 Y한테 어떻게 그리고 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X1의 효과가 이 매개 변수를 거쳐서 Y한테 전달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만약 우리가 X1이 Y한테 미치는 그 전체적인 영향력, 그러니까 총 효과를 보고 싶다면 이 메신저는 모델에서 빼야 합니다. 왜냐하면 얘를 모델에 넣어버리면 이 메신저를 통해서 전달되는 효과는 딱 차단돼 버리거든요. 그럼 전체 그림을 못 보게 되는 거죠. 자, 여기가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이 교란 변수랑 매개 변수요. 모델에 넣고 숫자만 딱 보면 똑같이 생겼어요. 구분이 거의 안 돼요. 그럼 뭘로 구분하느냐? 데이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가진 이론, 개념적인 지식으로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이 변수가 과연 X1과 Y 사이의 경로에 있는 건지 아니면 둘 다의 공통 원인인 건지 이건 우리가 스토리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공선성 변수, collinear variable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일란성 쌍둥이나 스턴트 더블 같은 거예요. 우리가 관심 있는 변수 X1이 너무 비슷해서 모델이 얘네들 효과를 어떻게 구분하지? 하고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 그럼 비슷한 게 왜 문제냐고요? 생각해보세요. 쌍둥이가 똑같은 말을 계속 옆에서 하고 있으면 대체 이게 누구 공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모델도 똑같아요. 둘의 공을 나누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커져버리는 거예요. 이걸 통계용어로 표준 오차가 부풀려진다고 하는데 결국 결과 자체를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모델을 원하세요? 그럼 이 쌍둥이 중 한 명은 과감하게 빼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 모델을 좀 힘들게 하는 변수들을 봤는데요. 그렇다고 모든 변수가 다 문제만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이번에 만나볼 변수는 우리 주인공이랑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오히려 모델에 도움을 주는, 뭐랄까, 든든한 조력자 같은 캐릭터입니다. 바로 독립 예측 변수, 인디펜던트 프레딕터입니다. 얘는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인 X1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별개의 스토리 라인을 갖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전체적인 결말, 즉 Y에는 영향을 미치는 그런 캐릭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X1과는 따로 놀지만 Y를 설명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변수는 교란 변수랑은 다르게 우리가 진짜 궁금해하는 그 X1과 Y의 관계를 비틀거나 왜곡하지 않아요. 즉, 편향, 바이어스를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편향도 안 만드는데 굳이 왜 넣냐고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독립 예측 변수는 결과, 즉 Y가 왜 변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하나 더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모델이 설명하지 못하는 랜덤한 노이즈 부분을 줄여주는 거죠. 그 결과 우리가 보려는 X1의 효과가 훨씬 더 선명하고 정밀하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표준 오차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 독립 예측 변수를 넣을지 말지는 순전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나는 좀 더 정밀한 모델이 좋다 하면 넣는 거고요. 아니다, 나는 좀 더 단순하고 간결한 모델이 좋다 하면 뺄 수도 있는 거죠. 이건 전략적인 선택의 문제예요. 자, 드디어 마지막 성수입니다. 그리고 이 변수는요, 지금까지 봤던 애들이랑은 차원이 좀 달라요. 그냥 스토리에 영향을 주는 수준이 아니고요. 스토리의 룰 자체를 바꿔버리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입니다. 가장 까다롭지만 그만큼 어마어마한 비밀을 쥐고 있는 녀석이죠. 바로 효과 조절 변수 Effect Modifier입니다. 얘는 영화 감독 같은 거예요. X1과 Y 사이의 관계라는 이 씬이 이 조절 변수가 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연출되게 만들어요. 즉, 상황에 따라서 관계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네, 슬라이드에 나온 말 그대로예요. X1이 결과에 미치는 효과가 다른 어떤 변수의 값에 따라서 아예 달라져 버리는 거죠. 가장 쉬운 예가 약효 같은 거예요. 어떤 약 X1이 있는데 이게 남성이냐 여성이냐 효과 조절 변수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잖아요. 남성한테는 효과가 엄청 좋은데 여성한테는 효과가 미미하거나 심지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죠. 이게 바로 효과 조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효과 조절 변수는 반드시 모델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 변수가 있어야만 우리는 X1의 효과는 Z라는 조건 하에서는 이렇고요. W라는 조건 하에서는 저렇습니다. 라고 전체적이고 정확한 스토리를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5가지 중요한 변수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정신 없으셨죠? 이제 이 모든 걸 딱 하나로 묶어서 여러분이 다음 모델 만들 때 책상 앞에 탁 붙여놓고 쓸 수 있는 실용적인 플레이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 표를 여러분의 치트 시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가지 변수 각각의 핵심 개념, 그리고 그래서 넣어야 하는지 빼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딱 정리해놨어요. 교란 변수와 효과 조절 변수는 포함, 매개 변수와 공선성 변수는 제외, 그리고 독립 예측 변수는 여러분의 선택. 이것만 머릿속에 딱 넣어두셔도 앞으로 모델링 하실 때 훨씬 길이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다음에 모델을 만드실 때 과연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데이터 안에 찍혀있는 그 숫자일까요? 아니면 그 숫자들을 하나로 엮어주는 이야기일까요? 결국 정말 좋은 모델은요, 단순히 숫자 누름이 아니라 그 숫자들 뒤에 숨어있는 논리적이고 개념적인 스토리를 설득력 있게 풀어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다음 분석에서는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